네, 이재명 대표가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손에 든 게 전에는 군복에 대검이 꽂은 총이었다면 지금은 양복에 영장이지. 네. 영장, 압색 영장, 구속 영장. 과거에는 물을 먹이고 전기로 당사자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영장과 공권력을 가지고 요 사람의 주변을 파고 그 과정에 저도 있는 거고, 그때는 불법이나 부당함이 외부로 드러났어요. 지금 합법을 가장하고 있죠. 뭐 독재 같지 않은 독재를 하는 거죠. 쿠데타 같지 않은 친위 쿠데타.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해서 상대를 제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체제는 매우 위험한 지경이 빠질 수밖에 없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과 대화를 한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보면 뭐 검찰이 군사 독재 때는 손에 든 게 총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법전을 들고 뭐 고소를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이런 게 과거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것 같다. 정치가 뒷골목에 건달들 양아치 패싸움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는 여야 공이 반성해야 될 지점인 부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또 극단으로 치닫게 된 데 대해서는 왜 상대 진영을 또 혐오하게 되는지, 공권력이 정의롭게 지금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검찰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 10만 4천 원 밥을 산 걸 매수행위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다 민주당 진영의 이 국회의원들 전현직 배우자였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뽑을 사람들이었던 거죠, 대선 국면에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장 청구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4시간 브리핑을 하면서 법원이 기각해서 못했다고 검찰이 거짓말했습니다. 하루 만에 탄로나는 거짓말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법 정의입니까? 김혜경 씨 한 수백 번 무슨 법인카드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대비되는 부분, 과거에는 독재 정권에서 정말 국가폭력을 자행했다면 공권력이 제대로 정의롭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게 사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성격은 없는지, 정치적 의도는 없는지 전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이 그래픽으로 준비했던 이 발언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잔혹한 권력 행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욕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도 지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정치 탄압, 정치적 포갑이죠. 내가 다 갖겠다, 는 하나도 갖지 마.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럴 수 없는 게 정치거든. 그런데 제거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정치가 뒷골목 그 건달들, 나쁘게 표현하면 양아치. 예. 그래 패싸움처럼 됐어. 우리 국민들은 뭔 죄입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주권자한테 그런 표현하시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도 책임져야죠. 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제어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서정욱 변호사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책이나 삶의 여정이나 많이 닮아 있고 나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DJ와 같은 선상을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세 가지가 다르다 봐요. 예, 첫째는 이제 그 정과의 종류가 달라요. 김대중 대통령은 주로 민주화 정과예요. 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주로 음주운전이나 뭐 이런 거 선거법 또는 이제 그 검사를 사칭한다거나 공무방해 이런 데 정과죠. 정과의 종류가 달라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 이렇게 보수하고요. 이렇게 통합의 정치를 해서 갔죠.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일극 체제, 이번에 공천만 봐도 비명은 횡사하고 친명은 횡재한 이런 거죠. 전역이 다르고요. 세 번째, 가장 다른 게 그 김대중 대통령은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실용감각, 상당히 그 실용적으로 정책을요. 예. 특히 대표적으로 일본하고 어업 협상할 때 독도를 고집 안 했어요. 일본하고 가장 친하게 지낸 게 김대중 대통령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뭐 후쿠시마 오염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일본을 공개하잖아요. 이런 정책 노선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길을 닮아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결국 그 길은 다를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을 갔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저는 사법 리스크로 출마도 못하고
이렇게 처벌되는 이 길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예, 다음 달 15일과 25일에 각각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관심입니다. 자, 장혁진 변호사님. 네네. 오늘 SNS에 이재명 대표가 글을 올렸습니다.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 등으로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평화가 최고의 안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평화가 당연히 최고의 안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북러 관계 뭐 이런 것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또 파병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에서 이 발언, 이 SNS 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평화가 최고의 안보가 아니고요. 최고의 안보가 최대의 평화입니다. 안보가 굳건해야 평화가 오는 것이 평화를 갖다가 그렇게 막 주구장창 울부짖는다고 그 안보가 오겠습니까? 나라가 편안해지겠습니까? 6.25 때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평화를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북한 침략하려고 했었습니까? 아무런 제대로 된 대비가 없는 상황으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6.25 침략이 있었던 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의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DJ 이야기 나왔지만 지금 DJ가 물론 공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제 기억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 정책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핵 만약에 만들어지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지금 핵이 수백 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로 평화가 담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북한에는요 이제 통일이란 말도 없어졌고요. 삼천리 금수강산이란 말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추상적으로 공허하게 평화란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안보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용 외교, 굴종 외교의 반대말로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이런 발언을 했다가 한번 총선 기간 내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예, 장 변호사님, 저 발언 때문에 실용 외교,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든데 굳이 남의 나라의 외교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럼 개입하지 말고 또 미국도 미국 길 가고 우리도 우리 길 가고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일부 국민들은 이해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을 드러낼 때가 있으면 당연히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방식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안보를, 안위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연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용병 보내는 거 허용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전 경험을 익히게 되고 기술 전수를 받게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 대안이 우리가 오히려 그 문제를 삼고 러시아와 대화가 차단된 채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게 대안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위험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확하게 종전국이 아닙니다. 정전국이에요. 접경 지역은 이미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벽 2, 3시에 우리가 대남 방송을 한다라고 해서 이 대북 방송을 한다라고 해서 그 역공으로 곡소리를 틀고 동물 소리를 틀고 일상을 그냥 훼손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북 전달 10만 장을 또 살포한다라고 합니다. 이 정부 지금 어떤 대안 갖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게 지금 지정학적 위치상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굳건한 안보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 평화를 이 정부 들어서 뭘 가져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